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중쌤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저에게는 특별한 한 분을 모셨고요. 저를 키워주신 저희 아버지, 제 프리셉터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중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기중쌤의 프리셉터이고요. 현재는 간호사 경력은 11년 정도 되었고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있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금은 삼구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장희성이라고 합니다. 부끄럽네요.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코로나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근무하고 계신 부서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고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 그리고 또 중증도는 어떤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처음에는 삼구병동이라는 이름으로 근무를 했고요. 거기는 코로나 중환자실이 되기 전에는 이전에는 코로나에 확진된 환자들이 오는 곳이었거든요. 주로 코로나 확진되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저희랑 비슷한 상태인데 그냥 감기 걸린 것처럼 하는데 이제 검사를 해보면 코로나가 나와서 뭐 룸에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산소를 저유량만 사용하고 있다가 퇴원하는 그런 환자들만 보고 있다가 그때만 해도 그냥 우한폐렴이다 해가지고 그런 이름으로 해서 이제 보고 있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한국에 이렇게 1호 환자, 뭐 3호 환자, 5호 환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1000번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카운트가 더 이상 안 되게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경증을 훨씬 지나서 인공호흡기나 뭐 에크모 뭐 이런 고난이도 이런 장비를 달게 되는 정도로 수준이 바뀌면서 저희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 지금은 이제 국가 지정이 돼서 그러한 위중한 환자만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변경이 되었거든요. 국가 지정 격리병상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중증 환자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 환자입니다. 대신 다. 아주 소개를 너무 잘 해주셨는데 혹시 그 삼구병동이라는 병동 자체는 최대 수용 인원이 몇 명 정도가 되나요? 1인 음압 격리실로 돼서 총 9병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방으로 9개 이렇게 되나요? 네, 각 방이 이렇게 병실이 있고 그 병실 앞에 전실이 있고 전실 밖에 이제 복도가 있고 네, 보호복을 입어야만 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곳은. 전실이 뭐예요? 전실이 뭐예요? 그 병실과 복도 사이에 있는 공간인데요. 거기서 이제 뭐 검체 채취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빼거나 하는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약간 아파트로 치면 약간 중문 같은 뭐 그런 거예요? 약간 들어갈 그런 때 문 한 개 더 열고 가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되게 저희도 궁금했고 코로나 시작된 지가 좀 한참 됐는데 이제 코로나 병동에서 계속 근무하신 분은 잘 없잖아요. 약간 네. 파견식으로 좀 많이 가는 형태로 돼 있고 선생님께서는 좀 장기로 계셨기 때문에 네. 아주 좀 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가 지금 1년 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코로나 중환자실에서 근무하시면서 지금 진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항상 막 방호복, 네. 레벨 D 이제 옷을 입고 하고 계시니까 특히 코로나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혹시 가장 힘들었거나 좀 기억에 남는 힘든 점이 있으신가요? 처음에 지금은 이제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처음에는 이 보호복 입는 게 일단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걸 내가 옳게 잘 입었는지도 좀 잘 모르겠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오래 일을 해서 이제 능숙해졌고 또 하나로 조금 처음에 힘들었던 거는 이제 이런 게 체계가 잡히기 전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이 병동을 구상하고 만든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생겼고 그러면서 중증도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환자들이 늘어나면은 여기 병동에서 누구를 불러주고 중환자실에서도 누구를 불러주고 또 다른 중환자실이 있고 불러주고 하는데 이게 뭐 병동에서 오신 선생님도 있고 중환자실도 이렇게 뇌신경계 중환자실도 있고 응급 중환자실도 있고 외과계 중환자실, 내과계 중환자실, 심지어 신생아 중환자실 선생님들도 이렇게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 부서에서 업무들이 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이제 통일화를 또 했어야 됐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손발이 조금 안 맞는 경향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이 다 이제 하나가 돼서 엄청나게 능숙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극복했습니다. 극복. 혹시 그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도 가시는 경우가 있나요? 신규 선생님들? 처음에는 이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그래도 부서에서 어느 정도 연차가 있는 간호사들이 있어서 거의 막내 선생님들도 최소 3, 4년 차 정도, 3년 차 정도는 됐었던 것 같거든요.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고연차 선생님들만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많은 인력을 데리고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최근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신규 선생님들은 작년에 입사한 20년도 신규 선생님들까지 와서 네, 이제 부서에서의 경력은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이렇게 좀 짧지만 저희 쪽에서 와서 이제
한 명의 인력으로서 간호사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 이제 대면을 하시면서 이제 많은 환자를 되게 보셨는데 첫 코로나 확진자를 대면하셨을 때 그 첫 느낌을 또 잊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네, 맞습니다. 첫 느낌이 어떠셨어요? 많이 좀 무섭고 막 쫄리고 걱정되고 그랬을 텐데 어떠셨는지랑 지금은 또 어떻게 느끼시는지 좀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차이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이제 우한폐렴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네. 이제 환자들이 하나하나 이제 번호가 매겨졌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오. 네, 그리고 중증도도 지금에 비하면은 많이 낮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환자분들이 지금은 해외여행을 안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확진으로 걸리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제 우한폐렴 시절부터 하면은 반드시 거의 다 여행력이 있었어요. 이렇게 어디 중국을 갔다 온다던가 뭐 아니면은 뭐 일본 어쨌든 이렇게 다른 나라를 갔다 와서 확진이 걸린 분들이 이제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중국 환자분들 그리고 조선족 이런 분들이 이제 꽤 많았고요. 하나둘씩 한국 사람들도 생기고 막 번호가 이제 처음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0번 이하대 환자분부터 저희 분당 서울대병원에 확진 환자들이 입원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0몇 번, 뭐 이렇게 100몇 번, 이렇게 1000몇 번 이렇게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 이제 1000이 넘어간 순간부터 나중에는 이제 번호를 카운트하기에 너무 이제 많아져서 그런지 이렇게 너무 갑자기 이렇게 발병이 커지니까 팬데믹 상황으로 이렇게 커지게 되니까 한두 명이었다가 이제 100명, 수십 명, 네, 수천 명이 거의 뭐 제곱으로 늘어나듯이 이렇게 환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나중엔 카운트가 안 돼서 지금은 이제 환자분들 번호는 이제 매기진 않지만 저희 병원 내에 입원한 환자들 이제 순서는 이제 적거든요. 이렇게 연번을. 네, 그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느낌을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처음 확진자를 보러 갔을 때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냥 밥만 넣어주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환자분이 제일 처음이었기 때문에 10번 이하대 환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중증도가 많이 높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지금처럼 인공호흡기나 에크모 이런 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밥 다 먹고 수액만 놔주면 되는 그런 환자분이셨는데 밥 넣어주러 가야 되는데도 이제 진짜 확진이 나왔다고 하니까 좀 많이 무섭고 이게 괜히 보호복 잘 입었는데도 한 번 더 이게 잘 돼 있나 막 여기저기 꼼꼼하게 한 번 더 괜히 새나 막 보고. 괜히 어디 새나 이렇게 하고 괜히 그 들어갔을 때도 밥 냄새가 들어오잖아요. 네. 이렇게 밥 뚜껑 같은 거 열어주고 국 같은 거 네, 열어주면 네, 김치 네, 같은 거 네, 열어주면 네, 김치 네. 냄새가 나잖아요. 네. 그럼 김치 냄새가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필터링 되는 건가요? 이게 제대로 내가 지금 이 공간에 지금 밀폐된 공간에 그 환자가 계속 숨을 뱉을 때마다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내가 다 이 김치 냄새도 맡아지는 걸 보면은 이게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괜히 생각도 아니겠지만 당연히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좀 생각납니다. 냄새가 들어가는데 바이러스가 같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같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지금까지 최종적으로 제가 검사를 해봤거든요 한번 본의 아니게 이제 헬스장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 나와가지고 저도 이제 전수검사식으로 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최근에 했었는데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복 지금 1년 넘게 2017년부터 저는 이렇게 근무를 해서 메르스 시절부터 여기서 이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거의 이제 4년이 다 돼가네요. 메르스, 코로나 이렇게 전염병들 지나서. 근데 어쨌든 음성을 나온 거 보니까 어쨌든 잘 잊고 잘 벗었나 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느끼시기에는 막 그렇게 지금은 확진자가 더 많잖아요. 더 많고 되게 막 이렇게 많이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그렇게 막 무섭지 않으신가요? 이제 그게 이제 조금씩 둔감해지는 건지 사실은 지금이 그때보다 환자들의 중증도도 훨씬 높고 그리고 병상도 이렇게 병상 가동률이라 그러죠. 환자가 가고 나면은 새로운 환자가 오고 이렇게 해서 빼고 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올 때마다 환자들이 거의 뭐 인공호흡기를 거의 다 달아야 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와서 오히려 처음보다 훨씬 중증도는 올라갔는데 이제 그냥 이 코로나 확진에 대한 그 두려움이 이제 그냥 계속 무뎌진 건지 뭐 이제 확진 환자 본다고 해서 처음 왔을 때만큼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증도는 더 올라갔음에도.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MRC에서 이제 선생님이 저 이제 가르쳐 키우실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 좀 비슷하잖아요. 내과의 중환자실도 이제 호흡기 환자들이 많고, 맞아요. 삼구병동도 이제 코로나 중환자실도 호흡기가 위주니까. 근데 그 내과의 중환자실 플러스 방호복을 또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이제 기계도 되게 많고 한데 방호복 입은 상태로 막 움직이고 무거운 거 나르고
땀 흘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좀 가장 힘들었던 게 있어요. 강도가 아 이거 진짜 세다. 막 땀 뻘뻘 흘리겠다. 이런. 아무래도 사실 이게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이 코로나 병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또 뭐 이런 다른 중환자실 아니면 다른 병동보다 무조건 더 힘들다 아니면 무조건 더 편하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장단점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래도 코로나 병동의 단점은 이제 보호복을 입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움직임에 좀 제한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사소한 거부터 시작하면은 코로나 그 보호복을 입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이제 원하는 대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변이나 소변이 마려우면 이제 다른 사람이랑 교대를 해야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중환자실 같은 데서 일할 때처럼 물론 그때도 바빠가지고 막 화장실을 막 잘 가는 편은 아니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보호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선생님들이 화장실 가는 것도 조금 어렵고 뭐 한 선생님은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코피가 났거든요. 예. 근데 코피가 나는데 코피를 어떻게 닦을 수도 없고 휴지를 넣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서 막 마스크가 그냥 피로 젖은 채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고 이렇게 보호복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렇게 공간을 오염구역이랑 뭐 이렇게 청결구역으로 구별해서 오염구역은 저희가 보호복을 안 입으면 못 들어가는 구역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나뉘다 보니까 조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의 제한도 좀 많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응급 상황 같은 데서 물론 응급 상황은 어디든 다 힘듭니다. 어디든 다 힘든데 이렇게 보호복을 입고 뛰어야 되는데 그 신발을 혹시 신어보셨나요? 그거? 네네. 그 이렇게 엄청 펌퍼짐하고 이렇게 요렇게 해서 그 맞아요. 이렇게 덧신처럼 생겼는데 포대 덧신 같은 거. 포대 덧신 같은 건데 그게 제가 제 발을 밟기 쉽게 된 구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발을 뛰다가 밟아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고 물론 넘어진 경우는 잘 없었는데 그만큼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보호복 관련한 애로사항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호복 이게 얼굴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앵고까지 다 끼고. 그러니까 그럼 막 피부도 막 안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니까 이제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전부 다 습기가 끼잖아요, 다들. 그리고 이런 얼굴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뭐 다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힘든 게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보호복으로 인한 이제 추가적인 업무가 좀 많이 힘들고 땀도 많이 나고 그래서 많이 맞습니다. 땀도 많이 나고 애로사항이 많았던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벌써 11년차 간호사십니다. 그래서 이제 연차가 되게 좀 꽤 높으신 편이고 이제 이쯤 됐을 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 개발 공부를 더 한다. 뭐 대학원 진학하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자기 뭐 본인 뜻이 있으면 그래서 그런 앞으로의 계획이나 또 뭐 어떻게 더 공부할 건지 그런 플랜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연차가 사실 뭐 10년이 넘었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되게 고연차로 생각하진 않고요. 사실 뭐 당장 제가 내과계 중환자실 근무했을 때만 해도 저보다 선배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뭐 10년 이상 되는 뭐 13년, 15년 막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아서 저는 연차가 높다고 생각한 적은 많이 없고요. 근데 이제 제 계획은 이 병원에서 그냥 저는 이제 정년까지 다니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 제 주변에 저랑 같이 이제 제가 06학번이에요. 그래서 06년도에 저랑 같이 이제 대학교 들어갔던 친구들, 특히 남자 이제 학우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남자 친구들 그런 좀 표현이 이상할 것 같아서 남자 학우들, 남자 학우들이 지금 임상에 남아있는 간호사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이제 소방 공무원, 그다음에 교정직 공무원, 아니면은 조금 다른 걸로 하면은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공무원이 아니면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무슨 일 하는 거죠? 장기이식 센터라던가 약간 병원이랑은 관련이 있는 무언가를 하던지 아예 그냥 병원이랑 관계없는 뭐 곳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제약회사를 말하려고 했나 봐요. 제가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뭔가 병원이랑 한 다리 건너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그냥 관둬서 다른 분야로 남자 학우들이 미래가 그랬고 그리고 아직까지 임상에 다니는 아주 극소수의 친구들인데 결국은 그래도 조금 큰 병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아직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친구는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라던가 고려대 병원, 고대 구로병원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조금 규모가 큰 병원에 있는 친구들이 남자 간호사들이 그래도 좀 오래 버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외에는 이제 조금 중소병원에 다니던 친구들은 2년에서 3년 정도 다니고 거의 다 이제
다른 데다 예, 공무원이나 이런 쪽으로 빠진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 제가 봐도 지금 저희 부서에나 아니면 저 내과계 중환자실 이런 데 보면은 이제 한 3년 이제 좀 일 좀 잘하고 이제 병원에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친구들이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은 거의 이제 그런 길로 가잖아요. 맞아요, 경력을 맞아요. 쌓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앞으로 계획이나 이제 병원에 오래 다니시려면 이제 뭐 좀 더 공부가 필요하거나 이미 되게 엄청 잘하시고 되게 마스터한 레벨이긴 하지만 더 이제 공부는 끝이 없다고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맞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하실 계획이나 현재 하고 계시다면은 어떤 걸 또 하고 계신지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이제 병원을 이렇게 오래 10년 이상 뭐 이렇게 다니거나 아니면 뭐 10년이 굳이 안 되더라도 5년 넘거나 뭐 빠른 분들은 3년이 넘어서부터도 이렇게 대학원을 준비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뭐 제 선배 때보다도 점점점 지금 밑으로 내려갈수록 해가 갈수록 대학원을 진학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병원에 특히 남아있는 분들 중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일반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일반 대학원 말고도 이제 뭐 간호사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크게는 뭐 두 종류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속한 부서나 아니면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따라서 간호와 관련해서 전문 간호사 쪽으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당장 뭐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병실에 있지만 원래 소속은 어쨌든 내과계 중환자실이고 중환자실에서 계속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뭐 중환자 전문 간호사를 생각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 중환자 전문 간호사도 있고 인기가 많은 뭐 이렇게 가정 전문 간호사도 있고 뭐 마취과에 계시는 분들은 마취 전문 간호사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노인 관련한 인프라가 커질 걸 생각해서 노인 전문 간호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정신 전문 간호사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전문 간호사들의 영역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런 자기의 이제 간호 쪽으로 역량을 한층 더 올리고 싶어서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저처럼 그냥 이제 간호가 아닌 그냥 다른 쪽으로도 한번 알아보고 싶고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뭐 새로운 분야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꼭 굳이 전문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대학원으로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이제 중환자실에서만 되게 오래 계셨는데 프리셉티를 많이 키우셨잖아요. 프리셉터로서. 네. 이제 많이 키우셨는데 몇 명 정도를 좀 키워보셨고 프리셉을 좀 잘 키우는 방법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뭐 제가 잘 키웠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 기중쌤은 잘 커서 지금 잘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프리셉터는 7명 가르쳤거든요. 지금까지. 네, 7명을 가르쳤고 제가 생각하는 그냥 프리셉터로서 프리셉티를 대하는 방법은 저는 약간 다른 프리셉터들이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좀 친근하게 다가가는 거를 저는 좋아해서 이렇게 좀 친근하게 환자가 아니라 저희 이제 프리셉티들을 대했던 것 같고요. 프리셉터에게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은 기다림. 네, 기다림과 그 다음에 이제 프리셉티가 이렇게 직접 해볼 수 있게 실습을 많이 해볼 수 있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게 좀 곤욕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저도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이제 인내심이 옛날보다는 좀 줄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정말 많이 기다려주는데 근데 실습을 해보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뭐 인공호흡기나 뭐 투석기 이런 것들 말로 암만 설명을 해주고 제가 직접 하는 거 봐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직접 한번 만져보게 하고 그래도 직접 해보게 하고 해보면서 이제 잘못되는 부분들을 옆에서 관찰하면서 그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사전 방지할 수 있게 계속 쳐다보고 관찰하면서 이제 직접 해보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사소한 거 하나하나 칭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가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칭찬해 주면 이게 누가 봐도 티가 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봤을 때 이거 좀 너무 잘하는데 이러면 이제 칭찬을 더 많이 해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좀 프리셉트의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가식적인 칭찬이 아니라 정말 그냥 내가 어차피 프리셉티를 정말 계속해서 관찰하고 관심이 있게 계속 보고 있으면은 하다 보면은 내가 한번 가르쳐줬던 건데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내가 가르쳐줬던 거 벌써 알고 있어? 막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면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프리셉터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이제 잘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뭐 10개 중에 뭐 이렇게 10개 다 잘하는 프리셉티는 뭐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10개 중에 뭐 3, 4개는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3, 4개를 잘할 때를 발굴해서 바로바로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면은 그래도 프리셉티도 기도 살고 좀 기분이 좋을 수 있는데 잘할 때는 얘기를 안 해줘. 예를 들어 3개나 4개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예. 근데 6개, 5개를 못할 때는 그때마다 구박을 하거나 좀 못한다고 지적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 병원 어디선가에 있는 병원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게 없는데 계속해서 구박을 받으면은 주눅이 들고 이런 자아 존중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은 뭔가 본인의 실력을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100이면은 이렇게 100이 아니라 이렇게 30도 발휘 못하는 상태가 된다 생각하거든요. 특히 구박을 많이 받는 프리셉티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고 뭐 너무 뭐 그렇다고 해서 프리셉티들이 기세등등해지진 않는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칭찬 많이 받는다고. 맞아요. 그래서 뭐 일부러 기죽일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줘서 적어도 그들이 독립했을 때 본인의 실력이 100이면은 주눅 들어서 2, 30이 아니라 뭐 적어도 100은 발휘 못하더라도 뭐 70, 배운 거에 70, 80만 발휘해도 저는 굉장히 훌륭한 프리셉티라 생각을 하고 저도 흐뭇할 것 같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잘 봐주고 그리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거 이런 게 좀 프리셉터한테 있으면 프리셉티도 아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되게 뭔가 감명 깊은 내용이야. 아닙니다. 조금 울컥할 뻔했어. 그 프리셉티로서 저는 프리셉터는 안 해봤는데 그게 진짜 맞는 말씀이 그건 것 같아요. 그 몇 개를 잘하더라도 그 잘하는 걸 캐치해서 그 즉흥으로 조금 칭찬을 해주시고 사실 그 프리셉터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저는 반보다 좀 더 많은 수가 그거 같아요. 약간 칭찬에 인색한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프리셉터라는 것 자체가 일이거든요, 솔직히. 일이잖아요. 누굴 맞아요. 가르쳐야 되고, 뭐, 그걸 가르친다고 막 월급 뭐 2배 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뭐가 있으면 좋지만, 네. 그런 것도 있고, 되게 감정도 되게 많이 들어갈 거고, 맞아요. 그 한 명 때문에 그런 감정에 대한 컨트롤도 되게 하기 힘든 상황에서, 칭찬이란 게 하면 할 수 있지만, 그 또한 에너지라서, 그래서 선생님 같은 분이 많으면 되게 좋겠지만, 우리 병원에 일단 있습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너무 소중한 인력입니다.